제가 아이들을 자연주의 출산 방식으로 낳게 되었어요. 자연주의 출산은 무엇이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 방식처럼 의료적인 개입을 최소화해서 아이를 낳는 방식이에요. 저 되게 웃길 수 있는데 저 주사 맞는 거 되게 무서워해요. 나는 무서우니까 하고 저는 선택한 거예요. 정말로. 저 너무 잘 읽었어요. 아이고. 책 제목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몇 살 때 쓰신 거죠? 태희가 2살 때, 세윤이가 세윤이가 5살. 와! 제일 바쁠 때. 2살, 5살은 완전 엄마가 할 수 없는 시기였어요. 악마가 되는 그 시기인데. 할 수 없는 시기. 내 손발이 다 남의 거일 것 같은. 안녕하세요. 배움 한 스푼의 오늘의 게스트, 저에게 배움 한 스푼을 떠먹여 주실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성함은요, 권희려 님이시고요. 작가이자 수의사이자 엄마입니다. 두 아이를 두고 계신데요. 한 아이는 10살, 그리고 한 아이는 7살, 심지어 둘 다 아들입니다. 그 힘들다는 아들 엄마 모셨고요. 자, 권희려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국 나를 위한 자녀 교육법이라는 육아서를 쓴 작가 엄마 권희려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책을 잘 읽었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보고 배운 것도 많은데 끝나고 저한테 여기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책까지 쓰셨잖아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 7살 두 남자아이예요. 그 아이들 이제 잘 키우고 네. 예, 육아하는 엄마로서 네,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수의사면은 혹시 그러면은 아이를 돌보면서 어떻게 그 의사 생활을 하는지 궁금해요. 이제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으실 텐데 네. 저는 사실 출산하면서부터 수의사직은 조금 쉬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아예 안 하시는 건가요? 하지 않고 있다가 얼마 전에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파트타임으로. 파트타임으로. 네네네네.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왜냐면은 그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며 그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와, 아이한테 몰두하기 위해서 잠깐 내려놓고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신 점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네. 아이들 덕분에 잠깐 도피한 거죠. 처음 발도르프 교육을 접하신 계기가 궁금해요. 저도 아이를 낳고 나서 발도르프 교육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계기는 제가 아이들을 자연주의 출산 방식으로 낳게 되었어요. 자연주의 출산을 하면서 그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카페에서 발도르프 육아 공부 모임이 있다 이런 글을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네. 많은 정보가 담긴 건 아니었는데 그냥 마음이 끌려서 이게 뭐지? 하고 책도 찾아보고 네, 관련 정보를 찾다가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 단어 다 생소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렇죠. 자연주의 출산은 무엇이지? 두 번째, 발도르프 교육이 뭐지? 궁금하실 네네네. 부모님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 자연주의 출산이란 거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 방식처럼 의료적인 개입을 최소화해서 아이를 낳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대부분 제왕절개를 선택하시거나 네. 병원에서 분만을 하기 때문에 자연주의 출산, 제왕절개 보통 이제 두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중에 네. 근데 자연주의 출산이라고 함은 병원에서 낳을 수 있기는 한데 의료적인 개입을 최소한 그러니까 뭐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생님 회음부 절개라든지 약간 의료적인 개입을 좀 거의 받지 않고 또 아예 안 받는 건 아닌데 산모가 좀 주도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낳는 걸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 발도르프 교육 철학이라 함은 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사람을 조금 깊이 이해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네, 교육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 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아이를 아이답게 그리고 적기 교육을 네, 장려하면서 키우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잘 선택하지 않는 방식이잖아요. 네네네네. 대부분 또 무섭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도 사실은
저도 수의사지만 네. 사실 조금 무서워요. 맞아. 잘못될 가능성이 없지 않잖아요, 항상. 맞아. 네. 그런데 저는 사실 뭔가 큰 걸 목적을 두고 내가 정말 옛날 방식으로 이런 게 전혀 아니었고요. 저 되게 웃길 수 있는데 저 주사 맞는 거 되게 무서워해요. 몸에 칼 대는 건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칼과 주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는 무서우니까 하고 저는 선택한 거예요. 정말로. 되게 웃기죠? 그리고 우리 두 아이를 이제 같은 원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느끼는 바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큰 아이를 보냈을 때는 발도르프 교육을 이제 접하고 교육도 받고 책을 보면서 저의 이제 육아관이랑 잘 맞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처음 보냈던 원의 원장님께서 정말 인품도 훌륭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하면서 믿고 맡기게 되었고 네. 근데 다녀보니까 정말 제가 몸소 느꼈을 때 발도르프 유치원이 정말 아이들한테 있어서 좋은 곳이고 나하고 잘 맞구나 해서 첫째 아이도 정말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잘 적응하고 잘 다녔어요. 첫 기관이 그러면 일반 유치원이나 일반 어린이집이 아닌 발도르프 어린이집인 네, 거죠? 발도르프 어린이집에 일부러 찾아서 갔습니다. 네. 네. 대단하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가 너무나 만족스럽게 잘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둘째도 자연스럽게 형이 다니는 곳으로 다니게 됐고 둘째는 더 어릴 때 갔는데도 불구하고 형이 워낙에 다니던 곳이고 본인도 매일매일 들락날락 했으니까 적응 기간 전혀 필요 없이 그냥 집처럼 그냥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첫째랑 둘째랑 처음 이제 발도르프 기관에 입문한 그 시기가 궁금해요. 몇 살 때, 몇 살 때 갔나요? 그것도 되게 웃겨요. 첫째는 발도르프 책에 36개월까지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고 해서 36개월까지 꾹 참다가 37개월에 보냈어요. 너무 웃겨. 37개월. 딱 맞춰서. 네. 그리고 근데 더 웃긴 거는 둘째는 돌도 안 됐는데 보냈어요. 11개월에. 편차가 어마어마하죠. 어머, 그렇네요.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네, 첫째를 37개월에 이제 보내보니까 꼭 책대로 할 필요는 없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고 네. 왜냐하면 엄마가 항상 좋은 기분에 멀쩡한 정신에 이렇게 아이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 현대 사회에서.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보냈어도 얘 충분히 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둘째는 11개월에 보내서 네. 걷지도 못하는데 그렇네. 근데 내가 보냈구나. 네. 근데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두 명은 처음인 상황이니까 그리고 아들이잖아요. 둘 다. 힘들지. 보내야 돼요. 네. 그래서 보냈는데 아이가 좀 지나고 나서 미안한 감정이 좀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네. 이제 그때 처음 보냈을 때 둘째도 이제 발도르프 지향하는 어린이집에 보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서너 명 있는 그런 원이었어요. 아이들도 숫자도 줄고 해서 네. 그래서 집처럼 이제 편안하게 있었는데 아이는 정말 잘 지냈어요. 또 둘째라서 그런지 적응도 빠르고 그런데 둘 다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네요. 어떻게 해도 둘 다 좀 그러니까 아이에 맞춰서 보내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나의 맞아. 상황에 맞춰서 꼭 언제 책에서 이제는 알고 있죠. 그치. 늦게 보낼 필요도 맞아. 너무 빨리 보냈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나의 상황과 아이의 상황에 맞춰서 보내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10살이 되고 7살이 되고 아이들이 쭉쭉쭉쭉 성장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발도르프를 잘 선택했구나 하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많이 느끼는데 그 발도르프 교육의 매력에 대해서 많이 느끼는 사람이니까요. 네. 근데 가장 좋았던 순간 그냥 한 가지만 지금 꼽자면 저희 그 같은 원에서 다니던 아이들이 이제 숲 활동을 간 적이 있어요. 새로운 선생님하고. 그런데 선생님께서 내려오시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네. 이 아이들이 좀 숲에서도 잘 놀지만 친구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아이들이 다 덩치도 다르고 네. 흥미도 다르고 사실은 다 달라요. 맞아. 그런데도 잘 어우러져서 이 친구는 예를 들어 나무 타기를 잘해요. 이 친구는 빨라요. 이 친구는 동물을 어떻게 잘 해요. 이런 식으로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잘 칭찬해주고 어우러지는 거,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그런 모습이 되게 아름다웠다고 얘기해 주셔서 아, 이게 정말 발도르프 교육 현장의 매력이구나 하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0살 된 우리 세윤이 이제 발도르프 학교에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킨더에서의 경험이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졸업은 강남 발도르프 킨더가르텐, 그리고 이제 8살 입학한 학교 이름이 뭐죠? 지금은 성남 자유 발도르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남 자유 발도르프 학교. 네네네. 이게 연결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발도르프 유치원에서 발도르프 학교로 원래 배우던 그 환경 그대로 올라간 거다 보니까 네. 그냥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학교 생활에도 적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예술교육,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예술교육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뭐 그림 그리기, 뭐 습식 수채화라든지 밀랍화 그림이라든지 네. 아니면 수공예를 한다든지 그게 유치원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올라왔기 때문에 뭐 거부감이라든지 뭐 그런 거 없이 잘 이렇게 학교 생활도 어우러졌고요. 아이가 조금 자신감 있게 또 발도르프 유치원에서 또 학교를 진학을 했으니까 네. 자신감 있게 또 그런 활동들을 재미있게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하는 분들이 발도르프 학교 아예 처음 들어보셨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반 우리가 그냥 엄마들 입장에서 그래 뭐 공교육 하면은 사립초등학교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일반 초등학교 요렇게는 있는 거를 아는데 발도르프 학교? 이거는 뭐가 다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초보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발도르프 학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발도르프 학교는 대한교육에 속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역사는 100년이 됐는데 독일에서 온 교육이고요. 네. 그리고 교육 과정은 8년, 4년, 총 12년이기는 한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1학년에서 8학년까지의 그 초등, 중등 과정에 해당하는 과정이 있고 상급 과정은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4년 과정, 총 12년의 과정에 있는 학교가 네. 우리나라에도 한 10여 군데 정도 있습니다. 10몇 군데. 네. 그래서 네, 부모님과 아이가 이제 갈 수 있다고 하면 지원하면 네, 다닐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일반 초등학교가 6학년까지, 네. 중학교가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가 3학년인데 우리 발도르프 학교 같은 경우에는 8년제, 4년제. 그럼 8년제를 뭐라고 부르나요? 그냥 담임 과정. 네. 담임 과정 8년, 네. 그리고 상급. 상급이 4년. 4년이죠. 네네네. 그래서 총 12학년은 갔다. 네네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원해서, 그리고 우리 부모가 원해서 발도르프 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마 저는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요. 저는 엄마처럼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대한교육에 속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수능을 보고 하려면 그 검정고시 학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대안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검정고시를 봐서 그 대학 갈 수 있는 기준을 채울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보통 8살 때는 어리니까 네. 엄마 아빠의 결정에 당연히 아이들이 맞아요. 따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사실은 내가 이 아이의 미래에 혹시나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도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발도르프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특징은 이제 주체적인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이 한 고학년 정도가 되면 그렇게 뜻을 밝히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엄마 저는 이제 일반 학교 아니면 친구들이 더 많이 있는 학교로 가겠습니다. 네. 공부하는 학교 아니면 뭐 예술학교로 가고 싶어요. 그 중간에 다른 학교를 진학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또 발도르프 학교에 남아서 꾸준히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부모가 계속 선택해주지 않아도 되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교육을 또 선택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지금 세윤이가 다니는 성남 자유 발도르프 학교는 상급 과정까지 있나요? 아니요, 저희는 지금은 초등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주 작은 학교예요. 그러면 6학년까지. 지금 현재로는 6학년 아이까지 있습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주신 주벤쿠바 서울대 입구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서울대 입구 근처에 놀러 오시면 주벤쿠바 꼭 들러주세요. 주벤쿠바 사장님 사랑합니다. 직업적으로도 바쁜 삶을 살고 계시고 지금 육아하시면서도 엄청나게 바쁜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교육의 본질을 지키려고 했던 순간이 있을까요? 되게 계속 대답이 하나로 귀결되는데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자 제 나름대로 선택한 게 발도르프 교육 환경이네요. 네. 근데 제가 발도르프 교육을 선택을 한 이유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픈 동물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건강하게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게 약이나 주사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생활 환경과 생활 습관에서 나온다는 거를 제가 조금 느끼게 된 거예요, 몸소. 그래서 교육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자, 저 너무 잘 읽었어요. 책 제목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결국 나를 위한 자녀 교육법. 이렇게 제목을 지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정말 저를 위해서 쓰는 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제목이 저도 참 제목이 다 했다고 해용보다 생각을 하는데 제 남동생이 네. 지어줬어요. 제 남동생도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작가시구나. 네, 책을 한 권 냈어요. 네. 그런데 그 남동생이 지어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육아서를 쓰면서 다른 분들이 쓰신 육아서도 많이 이제 참고하고 읽어보고 했는데 어쨌든 엄마들이 힘든 게 내가 아닌 내 자신이 아닌 뭔가 다른 존재를 위해서 계속 희생하라고 했던 게 지금까지 엄마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고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그거를 안 하자니 나는 속으로 뭐야 막 내가 언제까지 희생해 이런 마음이 또 안 하자니 또 엄마니까 네, 모성애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도 내 삶이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자녀 교육을 왜 잘 하려고 하냐면 그게 결국은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다. 다 나를 위해서야 하면 너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시더라도 엄마들 시간 없잖아요.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네. 제 마음에도 쏙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 제목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이 몇 살 때 쓰신 거죠? 이게 잠시만요. 한 번 더 확인하고. 봐야 돼. 우리 엄마들은 깜빡하거든. 다 기억할 수 없어. 그럼. 20년 12월 5일이니까 태위가 2살 때, 태위 2살. 세윤이가 5살. 와! 제일 바쁠 때. 제일 바쁠 때. 2살, 5살은 완전 엄마가 할 수 없는 시기였어요. 악마가 되는 그 맞습니다. 시기인데 뭘 할 수 없는 시기. 내 손발이 다 남의 거일 것 같은. 그 바쁘신 와중에도 어떻게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저도 슬기님처럼 약간 일중독? 네. 뭔가 되게 욕심 있고 뭔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싶고 왜냐면 우리 그렇게 컸잖아요. 네네네. 1등 그러고 맞아요. 안 그러면 선생님 뭐 차별하고 막 네. 이런 데서 살아서 그런지 뭔가 저도 내가 뭔가를 내가 살아있는 걸 증명하지 않고 뭔가를 잘하지 않고 하면은 나는 좀 쓸모없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야. 맞아. 그런 불안감이 지금도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발도르프 교육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없지 않아요. 아하.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저의 그 불안, 뭔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그 멈추지 못하는 마음을 이 마음을 고쳐준 게 아이들이에요. 딱 아이들 낳고 났더니 이제 나는 드디어 뭔가 세상에 다 할 일을 했어. 뭘 안 해도 나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기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무 고마웠는데 네. 첫째는 이제 멋모르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면 둘째를 낳고 나니까 이게 맨정신으로 못 살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작가가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전혀 그런 게 아니었고요. 제가 정말 셀프 치료하는 자기 치유의 목적으로 글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저도 너무 아이 둘째까지 낳고도 너무 힘들고 도망갈 수 없잖아요. 맞아. 이게 우울증도 막 심하게 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런데 저를 살려준 게 글쓰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한테 지금 주어진 의미는 뭐지? 그러니까 남이 해결해 줄 수 없더라고요. 결국 내 안에서 답을 찾는 그 셀프 치유의 과정으로 글을 쓴 거라 그래서 사실 제가 진심으로 쓴 거라 베스트셀러가 되던 그런 것과 양적인 것과 상관없이 누군가 필요하신 분이 보았을 때 네. 아마 마음을 좀 울리는 그런 거는 있지 않을까 진심을 다해 썼으니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아 베스트셀러잖아요. 네, 베스트셀러에도 맞아요.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이거는 결국 희련님을 위한 맞아요. 책이었네요. 저를 위한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을 쓰고 나서 네. 제가 멘탈이 다시 건강해지니까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건강해졌고 저희 남편도 좋아지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 내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호. 네. 얼마 전에 제가 되게 네. 인상적인 어떤 이렇게 조언을 들었는데 이제 아이를 이제 조금 많이 키우신 분이 자기의 이제 내가 육아했을 때 가장 도움되는 노하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분은 낮잠이 가장 육아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보내놓고 잠깐 그 낮잠을 자고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오잖아요. 그럼 기분 좋게 그 아이를 맞아줄 수 있는 그 여유. 힘이 나는 여유가 난 낮잠에서 나왔어요. 다시 내 체력을 보충하면서.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울림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너무 좋다. 네. 어쨌든 편안한 엄마가 되는 게 아이들한테는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 순간 내 기분이 좋도록 체력 관리하고 네.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오늘 훌륭한 말씀, 좋은 울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배움 한 스푼 나오신 소감 듣고 싶습니다. 그 수많은 유튜브 중에서도 네. 너무 좋은 채널을 슬기님께서 이제 만들어 주셔서 많은 엄마들,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도 그 전에 항상 자연주의 출산이라든지 발도르프 교육 철학의 좋은 면들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되게 좋은 통로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저도 감사해요.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 이슬기에게도 궁금한 뭐 사적인 대화도 괜찮거든요. 많이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배움 한 스푼 하세요. 안녕.